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35주년이 다가오면서 5월 정신을 기리는 행사가 잇따랐고 임을 위한 행진곡에 종북딱지를 붙인 보훈처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35년 전 5.18을 경험한 고등학생들의 기록물이 공개됐는데 당시의 참상과 학생들의 분노가 그대로 드러나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불법 체류를 신고했는데 신고자의 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35주년 광주 민주화 운동을 앞두고 광주 곳곳에서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역에는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5월 정신을 기리는 행사가 잇따랐습니다. 송정구 기자입니다. 앳된 얼굴의 학생들이 국립 5.18 민주묘역을 둘러보며 그날의 참상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광주 시민들이 다 모여서 한마음 한뜻이었다는 거. 경기도 시흥 장곡중학교 학생 30여 명이 그동안 교과서에서만 배웠던 5.18을 직접 눈으로 보고 추모하는 체험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와보니까 영정사진도 있고 그래서 진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구나. 우리가 이 분들을 기억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노랗고 빨갛고 파란 천에 검은 목으로 5.18 추모 의미가 깃든 5월 정신의 글귀를 써내려갑니다. 5.18 전야제와 기념식 때 사용할 만장기를 손수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만장도 그날의 그 투쟁의 전위에 서서 싸웠던 그런 어떤 민중의 정서와 의지를 담아서 공봉으로 피투성이인 시민을 내리치려고 하는 군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시민. 말 없는 사진 한 장이 그날의 참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남매일 기자였던 나경택 씨가 계엄군의 진압작전에도 불구하고 한 컷 한 컷 기록한 사진을 시민들에게 다시 선보였습니다. 21일 날 발포 명령자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게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35주년이 되도록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35주년 광주 민주화 운동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5월 영령에 대한 각계각층의 추모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이 국가보훈처가 국론 분열을 앞장서 부추기는 국론 분열처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광주시당은 국가보훈처가 북한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돼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이 아닌 합창으로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권이 국가보훈처를 앞세워 5.18을 더 이상 폄훼하지 말고 님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공식 식순에 반드시 넣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희호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이 님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우회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5.18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 참배한 뒤 민주묘지를 둘러보며 5월 영령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참배에 앞서 방명록에 5.18 님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글을 남겨 님을 위한 행진곡이 기념식에서 재창되길 바라는 뜻을 담겼습니다. 35년 전 5.18을 당시의 청소년들은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당시에 고등학생들이 작성한 장문에서 이를 엿볼 수 있는데요. 5.18 참상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효 기자입니다. 5.18을 소재로 한 영화 화려한 휴가입니다. 금남로에서 공수부대의 총격으로 당시 고등학생역인 배우 이중기는 숨지게 됩니다. 또래 동급생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5.18이 발생하고 그로부터 1년 뒤 광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 189명은 충격과 공포에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다며 장문 수업을 통해 당시의 일을 적고 있습니다. 몽둥이로 죽도록 때리고 대학생들을 쫓아가는 광경을 보았다며 분을 참기 어려웠다고 기록했습니다. 폭력과 무력보다 타협과 평화적인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비극의 씨앗을 만들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공수부대까지 동원해 굳이 많은 사람을 살상하면서까지 시위를 진압할 필요가 있었냐며 군사정권을 질타하기도 합니다. 민주화를 위해 죽어간 희생자들의 피가 헛되지는 않을 것이라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며 5월 정신의 계승 발전을 염원하기도 합니다. 최초로 아마 5.18에 대해서 그것도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조사
도사라기보다는 그런 느낌들을 받았던 그런 기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5.18 당시의 만행과 피해를 학생들의 시각에서 적은 장문은 역사적 가치가 높은 5.18 기록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세대가 훌쩍 흘러버린 요즘 우리 시대 고등학생들의 5.18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요? 이계상 기자가 5.18 기록물의 주인공이 된 학교를 찾아 학생들이 말하는 5.18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한두 쪽에 걸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신군부의 폭압에 맞서 광주 시민이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것이고 민주화 운동의 밑거름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5.18은 입시 경쟁에 내몰린 학생들에겐 책으로 배워야 하는 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냥 시험 풀 때 시험 잘 보려고 그렇게 배우는 것 같아서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고등학생들이 35년 전에 일어난 5.18 민중항쟁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직접 적어보도록 했습니다. 5.18 당시 시민대책위원회를 꾸려 무장 탄압에 대응했다는 등의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사실은 계엄 당국이 발포 명령을 내려서 무차별 발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5월 영령의 고귀한 희생에 대해서는 본받아 배워야겠다는 의지도 표현했습니다. 제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도 저도 당시 광주 시민들처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제 자신을 희생하는 의지를 다져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5.18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들에게 5.18의 참뜻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동영상 등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이 더없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아이들한테 감정이입을 통해서 수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들의 마음이 수업 중에도 많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5.18 민중항쟁에 대한 교육은 광주를 벗어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5.18 교육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누군가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했는데 그 용의자가 신고한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왜 신고했냐고 따진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광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고자의 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외국인 여성이 아이들을 상대로 불법 영어 과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신문고에 제보한 김모 씨. 신고 며칠 뒤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 씨로부터 신고를 당한 해당 외국인이 김 씨에게 당신이 신고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온 겁니다. 조사기관 말고는 몰라야 할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신고 대상자에게 흘러갔는지 김 씨는 불안하고 불쾌합니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취재기관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자기 신분이 다 노출된다면 누가 신고를 하고 누가 지고를 하겠어요, 이분들이. 아무도 안 하는 거죠, 이거. 반대로 신고한 사람은 바보 되는 거예요. 김 씨가 신고한 여성은 덴마크 여성. 이 여성을 만나보니 김 씨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집 주소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신고자 정보를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광주 출입국 사무소 직원이 신고 내용을 보여줘서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I was at the immigration office and I was wondering why I was there. And I kept on asking who reported me because I couldn't imagine anybody reporting me for such. And the immigration officer showed me on the paper saying this is the guy who reported you. 광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조사 과정을 녹화한 영상은 없지만 직원과 통역에게 물은 결과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도 인터뷰는 거부했습니다. 여성을 신고한 김 씨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이가 누구인지를 밝혀달라며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진실을 알고 있는 유력한 참고인인 덴마크 여성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강제 출국시키기로 결정해 진실을 밝혀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광주 지역 일선 학교에서 이색 기념 행사가 풍성하게 치러졌습니다. 전남대 사대부고 학생들은 학교 강당에서 교사들을 위해 준비한 노래 공연 등을 선보이며 스승의 날의 참 의미를 되살렸습니다. 전남고에서는 황희헌 교장이 학생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가졌고 수안중에서는 교사들이 제자들을 안아주는 프리허그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조선대학교가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계약학과를 처음으로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조선대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 KPS와 함께 계약학과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6학년도부터 원자력공학과의 계약학과를 운영키로 했습니다.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은 내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이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한수원과 한전 KPS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5월 2일자 뉴스투데이에서 박모 씨가 정모 씨에게 투자한 돈 70억 원을 돌려달라며 다투다 홧김에 흉기로 정 씨를 살해하려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정 씨는 자신의 조카가 운영하던 사업에 투자했던 박 씨가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자신에게 해결해달라고 떼쓰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5월이지만) 계절의 시계는 여름입니다. 주말 내내 화창한 가운데 낮 동안에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오르겠고 내일은 무려 2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주말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단계를 보이면서 바깥 활동하는 데는 무난하겠습니다. 막바지 봄을 느낄 수 있는 축제가 전남 곳곳에서 펼쳐지니까요. 근교로 나들이 가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대기가 습한 가운데 안개가 자욱합니다. 광주의 가시거리도 2km로 시야가 무척 답답한데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15도 안팎으로 포근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화순이 15도, 나주 13도, 장흥 15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광주가 28도, 담양 27도, 구례는 29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상의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물결은 최고 1.5m로 낮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화요일부터는 맑은 가운데 다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